안녕하세요. 루치왕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형제 절세법, 즉, 형제지간에 어떤 이제 절세를 할 것인데, 증여 후 즉시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증여하고 5년 내에 팔면 무슨 불이익 규정 있지 않나요? 아니면 증여하고 5년 안에는 못 파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거는 부당한 행동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죠. 이제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과거에 사업 실패 등으로 이제 신용불량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형님 명의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매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형님도 집이 그 서울에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집이 중과대상이라 이거죠. 제 거가 동생 집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세금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내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제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돈 가져올 때 또 증여세도 낸다고 하는데, 아이 그러면 뭐 양도세 내고 증여세 내고 뭐 이리저리 다 내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 뭐 좀 세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신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생분 말처럼 이 집을 팔고 나서 그 세금을 내고 난 그 나머지 돈을 내가 가져올 때, 즉 형님의 양도세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동생이 가져올 때 또 증여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렇죠. 일단은 양도 금액은 5억입니다. 뭐 뒷자리 수는 다 자르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1억 원이고, 그럼 이제 양도 차익 4억 원에 대해서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 8천 20% 2%씩 적용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250 빼면 과표가 3억 1750인데 3억에서 5억 사이는 세율 구간이 40%에 누진공제 2540 적용하면 중과가 아니라고 하면 1억 1176만 원이고요. 만약에 중과 대상이다 그럼 1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중과다 그러면 2억 3,400인데, 다행히도 이제 6월 30일 전에 매매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 세금이 적용되겠죠. 일반 세율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금을 세 가지 경우로 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돈, 즉 5억에서 요거 뺀 돈, 5억에서 요거 각각 뺀 돈을 동생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 나오냐 이거죠. 뭐 형제지간에는 기타 친족 1000만원 빼고요. 그 뺀 금액에 대해서 1억에서 5억 사이는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죠. 그래서 20% 곱하고 누진공제 이제 1000만원 빼면 증여세가 그 첫 번째 경우는 한 6,5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4,900, 세 번째는 4,1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총 부담세액이 이렇죠. 양도세랑 그 동생이 그 내는 증여세 합치면 중과가 아닌 경우는 한 1억 7,700 정도 총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중과다 그러면 2억 4천 내고요. 3주택 중과다 그러면 2억 7,500, 그 양도세와 증여세 합한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생 호주머니는 얼마가 들어오냐 이거죠. 5억에 팔았는데 양도세금 내고 증여세금 내고 요 세금들 다 내고 나면은 결국은 중과가 없을 때는 한 3억 2,200 떨어지고요. 만약에 중과다 그러면 한 2억 5,900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중과면 한 2억 2,400 떨어지는데, 뭐 이것만 있나요? 또 이제 부대 비용들도 나갈 것이고, 그동안 형님이 갖고 있으면서 뭐 여러가지 뭐 재산세니 뭐니 냈으니까 그런 것도 또 좀 보존해 드리고 하면 실상은 뭐 2억도 채 못 가져간다는 거죠. 5억에 팔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좀 더 돈을 가져가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법은 이거죠. 형님이 아파트를 동생한테 증여를 하고요. 이제 즉시 매매할 건데, 저희가 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이, 즉 예를 들어서 형님이죠. 형님이 동생한테 증여를 하고 5년 안에 팔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경우는 형님의 양도세와 동생의 증여세, 동생이 직접 팔았다고 하는 양도세와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양도세, 즉 형님이 직접 팔은 걸로 해서 양도세 구하는 게 크면 형님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동생이 낸 증여세와 동생의 양도세가 크다라면 그 납세 의무자는 동생이 돼서 그 동생이 이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전제가요. 이거를 이제 부당행위 계산을 이제 그 부인하겠다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데, 대전제가 이 매매 대금이 반드시 증여자한테 귀속이 되는 경우만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다시 그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형님이 동생한테 증여하고 5년 안에 팔았을 때 이 매매 대금이 형님한테 흘러 들어갔을 경우만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둘 중에 뭐가 크냐. 그래서 형님이 크냐? 그럼 형님의 양도로 봐서 형님이 양도세 내라. 대신 동생의 증여세는 환급해 줄게. 아니면 네가 더 크냐 동생이 더 크냐, 그러면 네가 그냥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제 요거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대전제가 돈이 형님에게, 증여자에게 귀속될 경우고요. 지금 저희의 경우처럼 귀속이 안 되면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동생이 매매를 하고 그 돈이 동생 거다 라고 하면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저희가 형님이 직접 팔고 나서 그 돈을 동생한테 줬을 경우 형의 양도세, 동생의 증여세에서 이렇게 세금이 세 가지 경우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 아파트를 동생한테 먼저 증여를 하자.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 동생이 팔게 하자. 그럼 세무사님 어차피 증여세 내고 동생도 또 양도세 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그 동생이 이제 형님이 동생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낼 것인데, 첫 번째 증여 가액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증여 가액. 대체로 이제 그 시세겠죠. 시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을 씁니다. 근데 매매 사례가액을 쓰는데 중요한 건 동생이 증여받고 바로 팔 거란 말이죠. 즉시 매매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판 양도가액이 본인의 매매 사례가 돼서 5억 원이, 매매금액 5억 원이 그대로 그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5억 원에 맞춰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하면 1000만 원 빼고 4억 9천에 대해서 20%의 누진 1000 하면 8,8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한테 이제 증여할 때 취등록세도 나오겠죠. 취등록세는 뭐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과표를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4% 정도 적용하면 한 1600, 그래서 도합 한 1억 400 정도 들고요. 그럼 이 양도세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저희가 양도 5억 원에 했는데 그 5억 원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했죠. 즉 동생은 형한테 5억 원에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고로 취득가액도 5억 원이 돼서 양도세는 없게 됩니다. 증여 후 3개월 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이거 어디서 예전에 많이 본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상속의 경우도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도세가 없죠. 양도세가. 대신 그 양도 금액이 상속 가액으로 잡히긴 하지만 양도세는 없다.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까처럼 형님이 직접 팔고 판 돈을 동생한테 주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동생한테 증여를 하고 즉시, 즉 3개월 내에 즉시 팔게 되면 이렇게 좀 절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증여하고 즉시 매매가 이게 좀 효과적이려면 이런 공식이 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양도세 과표에다가 양도세율을 곱한 것이, 즉 양도세 과표라는 건 뭐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뺀 게 양도세 과표고요. 이게 증여세 과표에다 증여세를 곱한 것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증여과표는 뭐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 뺀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증여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서
바로 즉시 매매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효과적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이거죠. 이제 그 증여하고 즉시 매매가 좋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아 이거 자식한테 주고 바로 팔아야겠구나. 아 배우자한테 주고 바로 팔아야겠구나.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는 2월 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한테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특수관계자한테 적용 가능하고 증여 후 즉시 양도, 즉 3개월 내에 즉시 양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무사님 그 증여하고 나서 이 매수작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매수자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야 잠깐만 하고 증여를 하고 넘기셔야지, 증여하고 그냥 양도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겠죠. 매수작자가 나타났을 때 이 증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유연성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매매 대금이 반드시 누구에게 귀속돼야 된다? 수증자, 동생한테 귀속돼야 되겠죠. 이 돈이 형님한테 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비교해서 큰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증여하고 발급하는 게. 그래서 매매 대금은 반드시 수증자, 증여 받은 사람한테 귀속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뭐 탈세의 수단으로 쓴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그 실무하다 보면 이런 그 과거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본인이 돈을 내긴 냈지만 본인 명의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팔아서 자기 돈으로 가져오자니 이래저래 세금으로 많이 뜯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과거의 사연으로 부동산 명의자를 기타 특수 관계자한테 해놓은 경우에 좀 세금적으로 좀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세의 수단으로 자칫 이걸 만약에 활용한다면 나중에 돈이 그 증여자한테 귀속이 됐다라는 게 걸리면 이거는 뭐 배보다 배꼽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탈세의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과거의 사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 건데 명의만 형님으로 해놨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돈을 나한테 가져올 때 좀 합법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